안녕하세요. 다른 유튜버들이 안 하는 프로레슬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와칭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과거의 프로레슬링과 달라진 점을 느끼시나요? 단순히 쇼의 구성이나 회사의 규모가 아닌 경기력과 관련된 점에서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좋은 기량의 워커들이 많았고, 특히 일본 프로레슬링이 80년대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북미 프로레슬링에도 경기력 괴물이라 불리는 워커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외국인 레슬러들도 많이 활동하며 인디 단체나 기타 메이저 단체에도 워커들이 즐비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WWE로 대표되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경기력이 뛰어난 경기 그 자체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졌고, 보는 눈도 높아지다 보니 더욱더 워커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프로레슬링을 공연 예술로 인식하는 북미 프로레슬링에도 WWE의 브랜드 NXT나 WWE와는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는 AEW 등 경기력을 중시하는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최상급 워커들이 널려있는 상황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레슬러들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과거와 현재의 능력자들과 비교해도 맞먹거나 더 뛰어난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기력을 가진 인재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했듯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에 애초에 제가 뛰어난 레슬러들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의 제목에 걸맞게 2020년대 초반인 현재 뛰어난 레슬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레슬러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 브라이언 데니얼슨. 그는 브렛 하트 이후 최고의 테크니션 레슬러로 평가받으며 중간에 부상으로 인한 은퇴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상급 워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언급될 레슬러들을 보면 테크니션에 국한되지 않는 경기 스타일을 가진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데니얼스는 테크니션을 떠나서 경기력 그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연속으로 레슬링 옵저버에서 올해의 테크니션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력으로 선정하는 아웃스탠딩 레슬러 부문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때는 숀 마이클스, 커트 앵글 등 선배 테크니션들이 활동할 시기인데도 몇 년 동안 독차지했다는 것을 보면 경기 스타일을 떠나서 브라이언 데니얼슨의 경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인디 시절에는 브라이언 데니얼슨이 출전한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몰려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성을 타지 않고 어떤 선수와 상대하든 경기 운영이 뛰어납니다. 파워나 화려함은 내세우지 않고 타격기와 서브미션, 수플렉스 위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정석적인 테크니션 스타일에 하드 히팅과 거친 기술, 종합격투기적인 기술들이 섞인 스트롱 스타일을 섞었고, 실제로 서브미션이나 타격기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종합격투기의 색깔이 느껴집니다. USB 엘보우와 다이빙 헤드벗 등 위험한 기술들도 구사하며 이런 스타일은 은퇴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한 번의 은퇴와 10년 넘게 활동했던 회사와의 결별을 겪었지만 그의 기량은 떨어지긴커녕 더 빛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내세우는 AEW로 이적한 후에는 지금까지 아깝게 못 받았던 5성 만점 경기를 만들거나 그 외에도 여러 번의 명경기를 만드는 등 변함없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브미션과 홀드, 상대와의 치열한 공방전과 거친 기술을 구사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이언 데니얼슨. 상성을 타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단체인 WWE에서도 명경기를 만들고 지금도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언 데니얼슨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자 AJ 스타일스.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경이로운 경기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레슬러입니다. 하이플라이어이자 올라운더형 테크니션이며 역대 테크니션 레슬러 중 가장 기술의 폭이 넓고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테크니션의 정의에 가장 걸맞는 레슬러입니다. 현재는 공중기의 비중이 줄었지만 한창 하이플라이어로 분류됐을 때에는 2005년에 레슬링 옵저버로부터 올해의 하이플라이어에 선정되는 등 전문 하이플라이어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450도 스플래시, 코크스크류 센턴, 슈팅스타 프레스 등 고난이도의 공중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현재는 타격기와 서브미션, 수플렉스 등 어떤 기술이든 뛰어나게 구사하고 운동신경과 파워도 뛰어난 만능 레슬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량급에 가까울 만큼 체격이 작은 편인데도 본인보다 큰 선수도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센 편이며 공중기의 비중은 줄었지만 변함없는 운동신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TNA였던 임팩트 레슬링의 간판이었고 그 후에 신일본을 거치며 WWE에 입성했는데요. 각각 다른 유형의 선수를 상대해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NXT를 거치지 않고 WWE 본무대에서 활동해도 명경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AJ 스타일스의 경기력은 워커들을 만났을 때 더 빛이 나서 임팩트 레슬링에선 크리스토퍼 다니엘스와 사모아 조와 함께 5성 만점 경기를 만들고 WWE에선 브라이언 데니얼슨과 명경기를 만들거나 경기력 측정기라 불리는 존 시나와도 우수한 퀄리티의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AJ 스타일스의 경기력을 평가할 땐 테크니션의 기본인 기술 구사력과 넓은 기술폭이 자주 언급되지만 경기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경기 운영이 기본적으로 뛰어나기에 역대급 인재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디 단체 1세대이자 임팩트 레슬링의 간판, 신일본의 에이스를 거쳐 세계 1위 단체이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체인 WWE에서도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는 현 시대의 가장 우수한 레슬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EW의 부사장이자 현역 레슬러인 케니 오메가. 그는 2000년부터 활동한 베테랑이자 현재 북미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최상급 워커입니다. 그는 인디 단체 활동과 일본 단체 활동을 거치며 커리어를 쌓았고 경력이 쌓일수록 경기력은 점점 더 상승했습니다. 그는 테크니션이자 올라운더 레슬러이기도 하며 경기를 할 때는 올라운더 레슬러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싱글 매치와 태그팀 매치, 그리고 노디큐 매치 같은 경기들도 잘 소화하며 AEW에서는 존 목슬리와 함께 가시철선 전류폭파 매치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경기를 운영하고 기술의 폭도 넓은 테크니션입니다. 올라운더답게 어떤 유형의 레슬러든 호흡이 잘 맞는다면 우수한 퀄리티의 경기를 뽑아내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에 팬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명경기를 배출했습니다. 그의 기량은 신일본 프로레슬링 활동 시절에 가장 돋보였고 이때 레슬링 옵저버로부터 5성 만점 이상의 명경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레슬링 옵저버가 일본 쪽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남긴 명경기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평가를 받습니다. 오카다 카즈치카와의 싱글 매치 4연전은 전부 5성 만점을 초과한 6성 이상의 평점을 받았고 레슬킹덤 11에서의 6성 경기와 2018년 도미니언 흥행에서의 7성 경기는 프로레슬링 매니아들도 역대급으로 평가하는 경기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그니처 무브로 경기를 운영해 명경기를 만들며 무엇보다도 프로레슬링에서 경기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경기 운영이 너무나도 뛰어나기에 레슬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탑로프를 뛰어넘거나 피닉스 스플래시 같은 고난도 공중기를 구사할 정도로 운동신경도 뛰어나며 무거운 선수들도 맺힐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테크니션과 올라운더 유형의 레슬러라면 갖춰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친 경기라 불리는 명경기들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모든 레슬러 중 케니 오메가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팬들이 감탄하는 명경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경기 운영이 뛰어나기에 가장 경기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레슬러입니다. 케니 오메가를 언급했으니 그와 전설의 4연전을 만들었던 오카다 카즈치카도 언급해야겠죠. 타나하시 히로시와 더불어 2010년대 중후반 신일본의 에이스이자 간판을 맡았던 선수이며 5성 만점 이상의 경기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오카다 카즈치카는 올드스쿨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올라운더 레슬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들이 화려하거나 다양하지 않고 상대의 목 부분을 공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들이 시전되는 경기를 좋아하신다면 오카다 카즈치카의 경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카다 카즈치카는 올라운더 레슬러답게 적은 기술로도 경기를 탁월하게 운영해서 명경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카다 카즈치카의 시그니처 무브인 드롭킥은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시전 하나만으로도 오카다 카즈치카의 상징적인 기술로 인정받습니다. 매우 위험한 기술인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시그니처 무브로 사용하기도 하며 다이빙 엘보우 드롭이나 머니 클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변형 코브라 클러치 홀드를 시전하기도 합니다. 기술들이 기본적이고 다양하지 않은데도 상대와의 공방전이나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면 오카다 카즈치카의 경기 운영 능력은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특정 기술을 어느 때에 시전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으며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를 기습적으로 쓰거나 상대방이 뒤집는 식으로 공방전을 연출해서 경기를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피니시 무브인 레인메이커는 준비 동작과 자세가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공방전을 연출하는데 아주 적절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많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경기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링 사이콜로지와 경기 운영이 뛰어나기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커들이 넘치는 신일본에서도 가장 뛰어난 오카다 카즈치카가 언제까지 현역으로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영국 출신이자 세계 최고의 하이플라이어인 윌 오스프레이. 케니 오메가가 북미로 간 후 신일본의 대표적인 외국 용병 레슬러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5성 만점 이상의 경기들도 만들었고 2021년 5월 레슬링 돈타쿠 흥행에서는 타카기 신고와 함께 6성 경기를 치렀습니다. 윌 오스프레이는 원래 하이플라이어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레슬링 옵저버 올해의 하이플라이어에 4년 연속 선정됐고 인플로딩 450도 스플래시, 슈팅스타 프레스, 호크스크류 슈팅스타 프레스 등 초고난도 공중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경기력도 늘면서 현재는 최상급 워커이자 최고의 하이플라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날렵하고 스피디한 몸놀림을 보여주며 하이플라잉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킥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윌 오스프레이가 활동하고 있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윌 오스프레이도 부상에서 돌아온 후에 전보다 덜 위험한 경기를 펼치면서도 경기 운영에 더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화려한 기술과 기술 구사력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윌 오스프레이가 6성 경기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뛰어난 경기 운영 덕분이지만 이 영상에서 언급한 능력자들 중에 AJ 스타일스와 더불어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공중기와 타격기 모두 깔끔하게 시전하며 특히 공중기는 최고의 하이플라이어답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시전하는 피니쉬 스톤 브레이커와 스프링보드 커터인 오스커터도 완벽한 시전을 보여줍니다. 윌 오스프레이의 경기력이 제 설명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럼 앞서 언급한 6성 경기와 레슬킹덤 14 타카하시 히로모아의 주니어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에서의 이연속 사스케 스페셜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연속 사스케 스페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신일본의 공방전 중 가장 화려한 장면이었습니다. 윌 오스프레이가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딜 가든 자신의 기량만큼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AEW의 부사장이자 최고의 형제 태그팀인 영벅스 데이브 멜처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해도 최근 몇 년간 탄생한 태그팀 명경기들 중에는 영벅스가 끼어있는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선수는 실제로 4살 차이의 형제이며 2004년부터 수많은 인디 단체에서 활동한 베테랑입니다. 그들은 PWG, ROH, 신일본, AEW를 거치며 수많은 태그팀 챔피언십을 획득함과 동시에 수많은 명경기를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기술과 팀 부부를 선보이는 하이플라이어 스타일이며 보는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하고 경기의 재미를 높이는 식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오랜 활동 경력 덕분인지 노디큐 매치도 잘 소화하며 팀 무브와 하이플라잉 기술을 쓸 때가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순간들입니다. 다른 형제 태그팀들과 달리 영벅스는 지금까지 남긴 명경기들이 거의 전부 태그팀 매치이며 그렇기에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를 포함해서 경기력으로만 따지면 북미 프로레슬링 최고의 태그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경기력과 화려함을 어필하며 인기를 끌었고 현역 선수인데도 AEW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블 슈퍼킥, 스파이크 파일 드라이버, 공중기 연계 등 수많은 팀 무브를 선보이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며 경력이 쌓일수록 경기 운영도 최상급이 됐습니다. 2020년 AEW PPV 레볼루션에서의 태그팀 매치는 레슬링 옵저버로부터 육성을 받았으며 레슬링 옵저버와 PWI 두 매체에서 올해의 경기에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 5성 만점 이상의 경기를 8개나 만들고 그들이 출전한 태그팀 매치는 상대 선수가 뛰어나다면 항상 준수한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타나하시 히로시와 함께 데이브 멜처의 양아들이라는 평도 받아서 약간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브 멜처가 특정 단체나 특정 선수에게 편애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영벅스의 경기 스타일에 호불호나 전문가의 편애가 어떻든 팬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경기력을 선보인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태그팀들 중에서 영벅스만한 태그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영벅스를 현재 프로레슬링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레슬러로 선정했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또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럼 영벅스가 남긴 명경기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 베테랑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기술력,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팬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태그팀 매치들을 만들며 최고의 태그팀이라 불리는 영벅스를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정하고도 영상에 담지 못한 능력자들이 있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 선수는 없냐? 왜 이 선수를 선정했냐는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선정한 게 아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경기력이 뛰어난 레슬러가 누구냐는 질문에 언급될 수 있는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제대로 느끼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2022년이고
이 영상에 나온 선수들은 베테랑들이 많기에 언제까지 이 선수들이 언급되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주제의 영상을 만들 때 과거라고 부르는 시기부터 활동한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최상급 워커들이 탄생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며 공감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